자, 1장 첫 번째, 화학 물질의 구성 성분 하면서, 우선 제일 먼저 물질, 자, 여기 이 부분은 그냥 쭉쭉 읽어가면서, 그냥 개념, 정의에 대한 것만 여러분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서 물질이라는 것은 공간을 차지하는 질량을 가진 모든 것, 그 다음에 substance 하면은 물질, 위에서 말한 매터의 단일하고 정제된 형태, 즉 순물질을 의미한다. 뭐 한다는데 뭐 큰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여기부터 물질의 상태 하면 소위 페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페이스에서 고체, 액체, 기체. 우선 요 세 가지를 기준을 잡을 거예요. 그러면서 고체는 이와 같이 모든 분자나 만약 분자라면 모든 분자의 힘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묶여 있는 형태가 고체. 그 다음에 액체는 물 같은 걸로 약간의 유동성 있는 형태. 약간의 분자의 힘이 끊어져 가지고 유동성 있는 상태가 액체. 그 다음에 기체하면 모든 분자의 힘이 끊어져 가지고 분자 하나씩 돌아다니는 게 바로 유동성 매우 크겠죠. 이런 게 바로 기체. 뭐 그냥 공기, 물, 그 다음에 뭐 얼음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물질에 분류하면서 원소, 그 다음에 화합물, 우선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들이 혼합된 혼합물,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원소하면, 더 간단한 순물질을 분할 수 없는 순물질이다 하면서, 정의는 이렇게 되면서, 바로, 수소 같은 경우는 H2, 산소는 O2, 그 다음에 탄소하면 흑연, 철 같은 금속하면 금속 철덩어리. 자, 이런 게 바로 원소예요. 즉,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한 가지 원자로 구성된 화합물, 원자로 구성된 물질이 바로 원소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거 말고도 뭐 오존, 그다음에 또 뭐 이런 또 뭐가 있을까? 어, 어, 갑자기 또 이렇게 말하니까 또 생각이 안 나. 그 다음에 뭐 염소, 기체, 뭐 F2 가스 이런 거. 그러면서 원소들은 이런 H2, 수소는 H2, 산소는 O2. 그 다음에 흑연하면 탄소 덩어리, 흑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이 좀 약간의 뭐가 있어야 된다? 경험치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특히 이원자 분자. 그러면서 원소 중에는 분자도 있고 금속도 있고 그래야 그랬죠? 그러면서 원소는 전부 다 분자다 하면 안 돼요. 아무튼 자 이원자 분자는 여러분이 좀 암기 좀 해야 되는데 이원자 분자의 대표적인 게 H2, 자 수소인 H2, 그 다음에 산소인 O2, 그 다음에 질소 N2, 그 다음에 할로겐 분자인 F2, Cl2, Br2, I2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수소부터 불소까지는 CL2까지는 가스고요. Br2는 액체고요. I2는 고체요. 이게 상온 대기압에서 상온 대기압에서는 또 상도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이 부분은 여부는 약간의 암기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어차피 천천히 외워지게 될 거니까 지금 당장 외울 필요 없고요. 자, 천천히 좀 하나씩 습득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화합물 하면 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원소, 자, 정확하게는 원자예요, 원자. 두 가지 이상의 원자로 구성된 물질을 우리는 화합물에 불러요. 그러면서 원소와 화합물은 둘 다 순물질이에요, 둘 다. 순물질. 그러면서 뭐 메테인,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 자, 물 같은 경우는 수소와 산소, 메테인은 탄소와 수소.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는 화합물이라 부른다. 한 가지로만 이루어졌으면 원소라 부른다. 자, 그 다음에 혼합물은 위에서 말한 원소 또는 화합물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상태, 혼합된 상태가 바로 혼합물이에요. 그래서 순물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 혼합물 하면 우리는 용액 해가지고 뭐 수용액 하면 물에 누군가 녹아 있다. 이런 수용액 이런 게 바로 혼합물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표가 있는데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는 바로 그 다음, 자, 화학 식량과 몰. 이게 이제 우리 양론 계산에서 계속 쓰는 부분이죠. 양적 계산할 때. 자, 그러면서 제일 먼저 화학 식량에는 원자량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원자량은 탄소 12짜리가 12짜리 1몰 있을 때 그때의 질량을 12g, 원자량이 10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원자량 할 땐 단위를 적질 않아요. 그래서 10이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게 바로 원자량이에요. 그런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는 탄소와 수소가 12분의 1배다. 그러면 수소의 원자량 얼마다? 1이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탄소의 3분의 4배더라.
그러면 12에다가 곱하기 3분의 4 하면 얼마 되겠어요? 16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자량을 우리가 정의하고 있어요. 정의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이 사실상 구하는 건 아니고요. 뭐 이거를 뭐 실제로 이게 존재비가 탄소랑 비교했을 때 3분의 4배다. 이런 걸 우리가 다른 정보로 구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원자량은 원자들의 고유값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다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원자량 정의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된다 하고요. 그러면서 실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요 2번이 중요한 거죠. 소위 원자들에는 동위원소가 존재한다. 자, 동위원소란 거는 바로 질량수가 다른 게 바로 동위원소죠. 그래서 동위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똑같은 원자인데도 불구하고 화학적 성질이 동일한 원자인데도 불구하고 물리적 성질인 질량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질량수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쓴다? 소위 평균 원자량을 써요.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CL인데 CL은 자, 원자번호 17번 CL은 질량수가 35짜리와 37짜리가 자연계에 3대 1로 존재를 해요. 즉 CL 원자를 딱 잡으면 네 번 중에 세 번은 35짜리고 한 번은 37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CL을 채취하든. 그래서 평균 원자량은 35 곱하기 100분의 75 플러스 37 곱하기 100분의 25 해서 35.5. 이걸 우리는 평균 원자량 해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앞으로 쓸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원자의 원자량, CL의 원자량 하면 35.5 이걸 쓸 거라는 거예요. 평균 원자량. 평균 한 말을 생략하고 그냥 원자량 하면서 이걸 쓸 거라는 거. 자, 이렇게 원자량 정의, 평균 원자량 정의, 평균 원자량 구하는 방법. 각각의 질량수 다른 원자들의 존재비를 알려주면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구한다. 자, 이런 거를 여러분이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자량 하면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의 합을 우리는 분자량을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메테인 분자의 분자량 하면 탄소 하나, 수소가 총 4개, 산소 하나죠. 그럼 탄소 원자량 12 플러스 수소 원자량 1 곱하기 4 플러스 산소 원자량 16 이렇게 해서 최종 얼마다? 32다. 32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바로 분자량. 자, 그 다음에 실험식량이요. 실험식량이 있는데, 자, 이거는 분자량은 약자로 molecular weight이 돼서 MW라고 쓰고요. 자, 실험식량은 formula weight에서 FW를 불러요. 그러면서 이 실험식량은 분자가 아닌 경우에 쓰는 거예요. 위에 분자량이라는 말은 분자일 때만 쓸 수 있는 말, 그 다음에 분자가 아닌 경우는 분자량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실험식량이라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온결합 물질. 자, 여기 나와 있는 같이 이온결합 물질, NaCl 같은 이온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몰의 몰 질량, 원자량의 합을 분자량 하지 않고 화학식량이라 불러요. 그러면서 NaCl 같은 경우 소듐이 23, 그 다음에 CL은 35.5 평균 원자량 써야 돼요. 그래서 최종 NaCl의 화학식량은 58.5다. 자, 이러한 개념을 쓴다. 자, 이런 정의 쓴다. 정의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몰의 정의와 아보가드로수 하면서 몰이라는 것은 원자 또는 분자 또는 이온들의 묶음을 말하는데, 자, 소위 연필 한 타스. 그러면 연필 12자루가 얘가 한 다스죠. 자, 이러한 개념이에요. 묶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자나 분자나 이온이 6 곱하기 10에 23승 개가 있으면 이게 바로 1몰이다. 이렇게. 그래서 몰은 개수에 대한 정의예요. 분자수 또는 이온수, 원자수 이렇게 개수에 대한 정의예요. 질량이랑 같지 않았죠? 양을 의미하긴 하는데 화학에서 양하면 어떤 물질의 양이 얼마니 이렇게 물으면 몰수를 묻는 거예요. 몰이 얼마냐, 몇 몰이 있냐, 몇 몰이 있냐 이걸 묻는 거긴 한데 자, 그 몰을 보통 질량 가지고 구해요. 질량 나누기 분자량 뒤에서 바로 나올 건데 질량 나누기 분자량 가지고 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몰을 질량같이 생각하기가 쉬운데 간접적인 관계는 있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그러니까 이퀄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간접적인 관계는 있지만 직접적인 이퀄 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분자수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방금 우선 소개한 대로 일몰은 탄소 12g 속에 있는 원자의 개수로 정의 내려져 있으면서 그 수가 얼마냐면 6.0221 곱하기 12.3승. 우리는 소점 그냥 다 버리고 6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게 아보가드로 수.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라 해서 대문자 N에 아래점자 스몰 A. 소문자 A래. 대문자 A. 아보가드로 A. 넘버의 n에서 이와 같은 기호를 주로 써야겠죠. 이런 기호.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그러면서 밑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6.02 곱하기 12 3승계의 수소 원자는 얘는 1몰의 수소 원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0.1몰의 산소 원자면 얘는 6 곱하기 10에 22승계의 산소 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5몰의 메테인 분자가 있대요. 이거는 몇 개냐 물으면 얘는 3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1몰은 6 곱하기 23승이니까 그런데 0.5몰 딱 절반이 있대요. 그러니까는 3 곱하기 23승 이와 같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합물 중 원자의 몰수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화학식, 화합물의 화학식, 예를 들어서 물, 여기 나와 있는 H2 하면, 여기 화학식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자, H2 좀 크게 적어보죠. H2O 하면, 그러면 우선 구성되는 원자 종류 이렇게 써주고요. 나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숫자. 2와 그 다음에 여기 1이 있었던 거예요. 1은 생략시켜 놨기 때문에 1이 있었던 건데 요 2와 1 이거는 바로 이 수치들은 바로 이 분자 한 개 만들 때 관여되는 수소 원자의 개수와 산소 원자의 개수예요. 또는 몰 개념을 쓴다면 이 분자 1몰이 있을 때 수소 원자 2몰과 산소 원자 1몰이 결합해서 자 1몰의 H2가 만들어진다 하면서 구성되는 원자들의 몰수비가 요 아래 있는 숫자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예로 나온 것 같이 1몰의 물이 있으면 그 안에 수소 원자는 몇 몰 있다? 2몰 있다. 그 다음에 산소 원자는 몇 몰 있다? 1몰 있다. 또 0.5의 이와 같은 이게 에탄올인데 에탄올 있다면 얘는 얘는 탄소가 2개, 수소가 이 분자 한 개당 탄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몇 개인가요? 6개, 산소 원자 1개 있죠. 그러면 자, 0.5몰의 이 에탄올에는 탄소 원자는 2 곱하기 0.5에서 1몰, 그 다음에 수소 원자는 6 곱하기 0.5몰에서 3몰, 마지막 산소 원자는 1 곱하기 0.5몰에서 0.5몰 존재한다. 자, 이런 식으로 화합물 중 원자의 몰수는 자, 여기 화학식 가지고 이렇게 찾을 수 있다. 또는 자, 이 존재비 가지고 우리는 또 뭘 구할 수 있다? 역으로 화학식을 결정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화학식 탄소 대 수소 대 산소가 자, 여기 지금 답으로 나온 거 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1대 3대 0.5 정수화 시키면 2대 6대 1이 되죠. 그러면 이 에탄올은 화학식이 탄소 2개, 수소 6개, 산소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화학식도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보통 우리 시험은 바로 이 부분을 내죠. 여러 가지 데이터 갖고 존재비를 구한 뒤 그걸로부터 분자식을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몰 질량 하면 몰 질량은 1몰의 질량이에요. 1몰의 질량. 그러면 앞서 말한 원자량, 분자량 이런 게 바로 이 몰 질량 개념에 포함 관계 되겠죠. 뭐 특별히 더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요런 거나 또 조건 해가지고 STP 조건 얘는 스탠다드 템퍼러처 프레셔 표준 온도와 압력 예, 영어로는 스탠다드 템퍼러처 프레셔 해서 약자로 첫 글자만 따서 STP라고 하는데 이거는 0도씨 1기압이 STP 조건이에요. 표준 상태란 말과 헷갈리면 안 돼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표준 상태. 이거는 표준 온도 압력과 다른 거예요. 표준자 들어있다고 똑같은 거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자, STP라는 거 요거 꼭 좀 알아두시고 이 조건에서는 기체 1몰의 부피가 종류가 누구든 간에 22.4리터예요. 1몰당 22.4리터다. 자, 22.4리터 per 몰 이렇게 적혀있는데 요거 의미는 1몰당 자, 1몰당 부피는 22.4리터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것도 추가로 또 알아두도록 하시면서 자, 그러면서 몰 질량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몰수 계산. 자, 몰수 계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앞으로 엄청 많이 쓰는 거로 몰수 계산한다면 몰수라는 것은 질량 나누기 물질량이에요. 자, 우리 1몰의 질량이 예를 들어 10g이다. 10g per 몰이다. 자, 이런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내가 현재 100g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몇 몰인 거예요? 얘는 10몰인 거죠. 그렇죠? 요 비에 의하면 10몰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바로 몰수라는 것은 자, 몰은 약자로 소문자 A라는 기호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질량은 소문자 W, 웨이트의 W예요. 그 다음에 몰질량은 대문자 M을 주로 많이 써요. 분자량이면 MW. 화학식량 FW, 원자량은 AW, 아토믹 웨이셔. 이거를 다 총치하는 걸로 몰 질량하면 대문자 M 이런 거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기호는 이런 기호를 써요. 그래서 몰수는 몰 질량분의 질량이다. 이렇게. 그러면 메테인 분자 8g 있다 하면 탄소
원자량 12, 수소 원자량 1 곱하기 4면 분자량은 16이에요. 그러면 몰수는 얼마 되겠어요? 16분의 8에서 0.5몰이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몰수 계산한다. 되죠? 나머지는 안 해봐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몰수 계산. 그래서 분자량 이런 개념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몰수를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몰수를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 이와 같이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분자에서 화학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학식을 살피는데, 자, 분자에서는 화학식의 종류가 좀 여럿이 나눠지는데, 실험식이라는 거 있고요. 분자식 있고 시성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선 실험식이라는 것은 이 물질을 이루는 원자나 이온의 종류와 개수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는 게 바로 실험식이에요. 실험식. 이거를 좀 강조해야 되는데 깜빡했네. 실험식, 분자식, 시성식은 분자에서만 이렇게 나눠서 써요. 분자 아닌 예를 들어 이온 결합 물질 이런 애들은 화학식이라는 말만 쓰지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자, 아무튼 분자에서 구성되는 원자의 몰수비를 가장 간단한 정수를 표현한 게 바로 실험식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세틱 애시드 하면 얘는 CH3COOH가 아세틱 애시드인데, 자, 여기서 탄소 2개, 수소는 4개, 산소는 2개죠. 여기서 이거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쓰면 탄소 하나, 수소 2개, 산소 하나. 이게 가장 간단한 정수비겠죠? 이게 바로 실험식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존재비로 나타낸 게 바로 분자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뭐가 성립하냐면 이게 성립하게 되겠죠. 분자식이라는 것은 실험식에 n을 곱한 게 바로 분자식이다. n을 곱한 게 분자식이다. 그래서 여기서 또 파생되는 게 이게 있어요. 분자량이라는 것은 실험식으로 구한 몰질량, 그걸 우리는 실험식 양이라 불러요. 이거에 곱하기 n이다. 그래서 이 n 값을 찾을 때는 이 분자량과 실험식 양을 각각 찾아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둘을 비교해서 n을 찾아내요. 실제로 실험실에서는. 자, 그러면서 좀 전에 했던 아세틱 애시드의 분자 실서라면 실제 존재비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니까 C2H4O2 이렇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성식. 자,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분자를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실험식보다 분자식이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고, 또 분자식보다 시성식이 더 구체적으로 분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성식은 작용기를 나타내는 화학식을 우리는 시성식이라 불러요. 그러면서 아세틱 애시드라는 것은 얘는 메틸기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카로산기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서 좀 전에 분자식, 저기 좀 너무 크게 적었네. 지웠다 다시 쓰죠. 자, 분자식 C2H4O2에서 우선 제일 먼저 메틸기라는 걸 가지고 있다. CH3를 빼보자. 그럼 빼면은 탄소 하나 남고 수소 하나 남고 산소가 2개 남죠. 그런 다음에 이게 바로 또 누구다? 카로산기 요거랑 똑같은 탄소수, 산소수, 수소수 갖고 있죠. 그러면 얘는 오직 메틸기와 카로산기가 갖고 있다 한 다음 이 둘을 연결하면 그게 바로 시성식이다 하면서, 자, 작용기를 표현한 게 바로 시성식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쓰는 표현들이 대부분 시성식이고요. 시성식. 자, 에탄올 하면 CH3, CH2OH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시성식이었던 거예요. 시성식. 그 다음에 여기는 써 있지 않는데 구조식이라는 게 있어요. 구조식. 자, 이 구조식은 구조를 3천점 구조 또는 단순히 루이스 구조 이렇게 구조를 표현한 게 바로 구조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분자 구조 했으니까 열심히 했던 분자 구조 그 구조들이 바로 구조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화학식의 종류 분자에서는 이렇게 총 구조식까지 4가지 있다. 그런데 이온 결합 물질은 화학식이라만 불러요. 화학식, 실험식, 분자식, 시성식 이런 게 없어요. 그랬죠? 자, 이런 개념 알아두시면서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화학식, 자, 분자에서 분자식 또는 실험식 또는 시성식까지 결정하자. 자, 실험적으로 결정하자라는 거. 자, 이게 옛날 예전에는 좀 나왔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좀 알아두도록 하자고요. 왜냐면 중간에 나오는 개념 하나가 지금 또 자주 좀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서 실험식 결정은 뭐로 하냐면 소위 원소 분석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화학식을 결정하는데, 이 원소 분석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정보를 구하게 되냐면 바로 질량 배분율을, 자, 여기 질량 배분율 또는 웨이퍼 웨이트 퍼센트, 자, 웨이퍼 웨이트 해가지고 토탈 질량분의 그 원자
그 원자의 질량 곱하기 100%. 전체 질량, 전체 화합물 있으면 그 화합물 가지고 있는 그 화합물의 전체 질량 이것분에 그 화합물 속에 들어있는 특정 원자, 뭐 탄소 원자의 질량 곱하기 100 하면 이게 바로 질량 배분율이에요. 바로 이게 요 질량 배분율, 원소의 질량 배분율, 요게 이제 한 번씩 시험에 출제되니까 요 개념을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원소 분석하면 바로 이 질량 배분율, 각 원자들의 질량 배분율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예로 뭐 CL은 어떤 화합물의 원소 분석한 결과가 CL은 71.65%고 탄소는 24.27%고 수소는 4.07%다. 이러한 결과물이 딱 나와요. 나오면 우리는 그 결과물을 해석해서 실험식 1차적으로 실험식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분자식, 시성식 확장해 나가는데 우선 제일 먼저 이 화합물이 우선 100g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그중 71.65%가 CL이니까 CL 원자는 71.65g이다. 탄소는 24.27g이다. 수소는 4.07g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퍼센트를 질량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 화학식 AX, BY 이런 거 할 때 요 아래 있는 요 숫자들은 뭐랬죠? 이 숫자들은 바로 몰수, 각 원자들의 몰수 비례죠. 그래서 이 질량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 여기는 질량으로 나와 있는 거 이것을 몰수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서 질량을 몰수로 바꾸는 방법 뭔가요? 지금 질량을 몰수로 바꾸는 방법은 몰수란 것은 질량 나누기 몰 질량. 그러면서 지금은 원자의 질량을 원자의 몰수로 바꾸는 거니까 원자량을 나눠주면 되겠죠. CL은 30 나누기 35.5, 탄소는 나누기 12, 수소는 나누기 1. 이렇게 해주면 CL은 2.021몰, 탄소는 2.021몰, 수소는 2.03몰. 이와 같이 몰수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 그러면 가장 작은 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가장 간단한 정수비에 나눠주면 가장 간단한 정수비, 아이고, 정수비로 바꾸면 CL 대 탄소 대 수소가 1대 1대2 하면서 이게 그대로 뭐가 된다? 이게 바로 실험식이 되는 거예요. 실험식. 그래서 실험식은 밑에 써 있으니까 따로 적지 않아도 되겠죠? 실험식은 CH2CL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몰질량, 분자를 알려준 거예요. 분자량이 얼마다 이렇게 알려주면 우리는 위에서 구한 실험식 가지고 실험식량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실험식량을 먼저 구하자면서 탄소 12짜리 하나, 수소 1짜리 2개, 1 곱하기 2 플러스 CL 35.5 해서 이거 더해주면 얘는 49.48, 49.5다. 49.5다. 이렇게 찾아내고, 그런 다음에, 이 분자량, 이것은 실험식 49.5에다가 곱하기 n과 똑같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 n을 구할 수 있죠? n을 구하면 이 n은 2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분자식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여기는 마지막에 써져 있는 것 같이 C2H per Cl2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뭐 작용기 어떤 작용기 있다 뭐 이런 정보를 추가로 준다면 시성식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여기 분자식 구하는 것까지만 보통 나와요. 그래서 여기 실험식 구하는 거, 요 존재비 가지고 실험식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분자량 가지고 뭐 최종 분자식 구하는 거, 요거 할 줄 알면 좋더라. 그리고 중간에 여기 질량 배분율 구하는 거, 원소의 질량 배분율 구하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알았죠? 즉 문제에서 뜬금없이 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NaOH에서 소듐의 질량 배분이 얼마니 이렇게요. 그러면서 원자량은 다 알려줄 거예요. 소듐은 23, 산소는 16, 수소는 1이라 다 알려줄 거예요. 원자량은 따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서 다 알려줘요. 그러면 몰질량은 40이에요. 그러면서 40분의 23. 거기다 곱하기 100% 하면 그러면 질량 배분율 얼마다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이 문제로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물을 수 있으니까 질량 배분율은 꼭 알아두자 하면서 원소 분석 이렇게 살펴봤어요. 하면서 여기까지가 화합물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화합 반식에서 사용되는 개념, 용어들과 정의들 하면서 우선 화합반응이라는 게 뭔가요? 화합반응이라는 것은 물질이 변화돼 가지고 다른 물질로 변하는 걸 우리는 화합반응이라고 부르죠. 화학적으로 다른 물질로 변하는 게 우리는 화합반응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화학 반응은 입자들의 재배열이 일어나면서 다른 물질,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화학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두 개 H2와 O2가 반응해서 H2O 두 개가 된다. 이런 걸 우리는 화학 반응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여기서 약속들. 자, 여기 화살표 기점으로 왼쪽은 무조건 반응물이고요. 오른쪽은 무조건 생성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요게 기준이었죠. 정반응이 이거를 우리는 정반이라 부르면서 이게 기준이다. 그러면 만약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었다면 이거 뭘까요? 이거는 역반응이라 불러요. 역반응 알았죠? 생성물이 반응물로 되돌아온다 해서 역반응 알았죠? 그러면서 생성물을 왼쪽에 쓰고 화살표 이렇게는 안 써야 했죠? 이렇게 쓰면 왜 그러니? 하고 물어요. 그렇죠? 교수가 물을 거예요. 너 왜 그러니? 하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거예요.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화살표를 기점으로 반응물을 왼쪽, 생성물을 오른쪽에 쓴다. 이거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게 만족돼야 돼요. 반응물 쪽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수는 생성물 쪽에도 그대로 똑같은 종류와 수로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걸로 우리는 개수 같은 걸 앞으로 맞추게 될 거예요.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화학반응 쓸 때 페이스, 고체면 S, 액체면 리퀴드의 L, 가스의 G, 그 다음에 수용이면 아쿠아의 AQ, 이러한 상 표시를 반드시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상 표시 빠져 있죠?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개의 H2 가스가 얘가 한 개 O2 개수 여기 1이란 개수가 있는 건데 이 개수 1은 지운 거예요. 쓰지 않아요. 그래서 반응해서 두 분자의 H2O 뭐 리퀴드가 만들어진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개수 꼭 써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런 화합반할 때 화살표가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있어요. 우선은 방금 전에 계속 설명했던 화살표 한 개짜리 요거는 정반응만 일어나는 거예요. 정반응만. 오직 정반응만 일어나요. 그래서 소위 한계시라 불리우는 물질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한계시라는 건 곧 나오겠는데 반응이 완결됐을 때 사라진 물질을 우리는 한계시라 불러요. 그 애가 사라지면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계시학의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한계시학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정반응만 계속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화살표 하나짜리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완전히 반응한다 이런 말을 쓰게 돼요. 완전히 반응. 그럼 완전히 반응했다 이런 말이 있으면 화살표 한 개짜리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양쪽 방향 다 쓸 때도 있어요. 이런 정반응, 역반응 모두 다. 그러면 얘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다 일어나는 반응 하면서 이런 반응 우리는 또 뭐라 하냐면 가역 반응이라 부르기도 해요. 자, 가짜는 가능할까? 역은 거꾸로 역이 가능한 반응 하면서 얘는 어느 정도 반응이 진행돼서 생성물이 만들어지면 그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되돌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반응물이 모두 사라지잖아요. 반응물이 반드시 남아있어요. 만약 반응물 누구 하나가 사라지면 위에 있는 반응이에요. 위에 있는 반응. 그래서 한 개씩만큼 다 반응하는. 그래서 위에 반응을 또 우리는 비가역 반응 이렇게 말하게 돼요. 여기 불가능 반응하면서 안일비 그래서 여기 불가능 반응하면서 비가역 반응이 되는 거고 가역 반응은 반드시 반응물이 남아 있어요. 즉 바꿔 말하면 일부만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런 화살표 이렇게. 자, 그러면서 화살표의 종류도 두 개 있다. 그러면서 우리 공명에서 쓰는 이 화살표랑 이거는 공명 구조일 때 분자 구조, 공명 구조에서 쓰는 화살표로 자, 이거랑 가역 반응 화살표랑 막 혼용해서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철저하게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 볼 때 화살표 한 개짜리인지 두 개짜리인지 여러분 또 꼭 항상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 여기도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 또 설명 써놓긴 해놨죠? 자, 그 다음에 한계시학. 좀 전에 말한 대로 비가역 반응에서 완전히 소모되는 거.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가 소모되는 바람에 같은 반응물이었는데, 예를 들어 A와 B가 둘 다 반응물인데 A는 다 사라져서 없어졌어요. 근데 B는 양이 너무 많아서 이게 남아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걸 뭐라 부른다? 바로 과잉시약. 남는 시약. 우리는 과잉시약 불러야 그랬죠? 그래서 화살표 한 개짜리는 한 개의 시약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반응하고 과잉시약은 얼마만큼 남는다 이런 거가 이제 시험 문제 묻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화학방식에서 쓰는 용어들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양적 관계. 자 우리는 이걸 가지고 화학양론 얘를 화학양론이라 부르는데 자 양적 관계는 얘는 철저하게 몰수로 우리는 해요. 몰수. 사실 몰수 말고도 뭐 분자수 비 또는 부피 비 이런 것도 하겠지만
우선은 뭐 너무 산만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몰수비로 반응한다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러면서 이 몰수비는 곧 또 뭐다? 개수비예요. 즉 개수비가 몰수비로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개수비가 또는 이제 분자수 비도 되고요. 왜냐면 몰수가 개수를 말하는 거였으니까 분자수 비도 되고 또는 부피비, 기체의 경우는 부피비도 돼요. 하지만 질량비는 아니었죠. 질량비는 개수랑 관계없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두 개의 H2O가 O2랑 반해서 두 개 H2O 리퀴드 된다 하면, 자, 분자 수로 얘기한다면 두 개 H2, 두 분자의 H2가 1분자의 산소랑 반응하면 두 분자의 H2가 만들어진다. 뭐 또는 몰비로 한다면 2몰의 개수 2에 해당하는 2몰의 H2가 개수 1에 해당하는 1몰의 O2랑 반응하면 2몰의 물이 만들어진다 하면서, 사실 이걸 우리는 제일 많이 쓰게 되죠. 이걸 제일 많이 쓴다. 그러면서 자, 질량비 아까 아니랬죠? 질량으로 구해보면 2몰의 수소는 4g이에요. 1몰의 산소는 32g이고요. 그 다음에 2몰의 물은 36g이에요. 그럼 여기 개수비랑 같네요? 지금 4로 약분하면 1대 8대 9 하면서 개수랑 전혀 관계없죠. 자,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 개수비로 반응한다라는 걸 우리는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질량비로 반응한다. 여기도 질량비. 1대 8대 9로 반응한다. 질량비로 반응한다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일정 성분비 법칙을 하는데, 대학부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 안 나오죠. 왜냐면 그냥 몰수로 풀면 되기 때문에 굳이 질량으로 골치 아파요. 계산은 똑같으니까 귀찮아요. 그러니까 굳이 일정 성분 법칙을 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서 요거 기체 반응 법칙, 이걸 알아두자. 그래서 이거를 또 설명한 게 이제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게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였죠. 양적 관계 의미가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런 다음,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아까 한계 시약, 과잉 시약도 배웠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포함시켜서 이제 실제로 양적 계산해 보자 하면서, 현재 메테인 가스가 산소 가스랑 반해서 CO2 가스와 H2 리퀴드가 되는 반응이 있대요. 이때 처음에 메테인 1몰, 산소 3몰 넣어놨대요. 그러면 우리는 초기, 그 다음에 반응한 양, 반응한 후, 남은 양 하면서 소위 반응 테이블, 반응표를 작성해서 양적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1몰, 2몰, 1몰, 3몰 없었고, 그런 다음에 반응 하는데, 여기 화살표가 무슨 화살표예요? 자, 정반응만 존재하는 비과학적 화살표죠. 그러면 한계 시한만큼 모두 반응한다 하면서 한계 시약을 찾는데, 그건 어떻게 찾냐면 첫 번째 물질, 이게 1몰이 모두 반응하는데 필요한 두 번째 물질 O2의 몰수를 찾는 거예요. 그럼 찾으면 얼마인가요? 개수가 1대 2였기 때문에 몇 몰 필요하다? 2몰이 필요하다. 2몰이 필요하다. 여기 1에다가, 자, 여기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필요한 몰수는, 자, 초기 몰수 1몰에다가 거기다 곱하기 자신의 개수는 나누어 주고요. 상대 개수는 곱해 준 게 바로 필요한 산소의 양이에요. 그러면 얼마? 2몰이 되겠죠. 2몰. 그래서 2몰이 되는데, 그거보다 현재 존재하는 양이 뭐예요? 지금 더 많죠.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메테인 1몰이 모두 반응할 때 산소는 2몰만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남는다. 즉 메테인은 한계 시약이고 얘는 한계 시약이고, 그 다음에 산소는 과잉 시약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몰이 반응하고 얘는 2몰이 반응하면, 자, 여기 CO2 여기 메테인과 개수 똑같은 1이죠. 그럼 얘는 1몰 만들어지고, 물은 메테인의 개수의 딱 2배니까 몇 몰 만들어진다? 2몰 만들어진다. 그러면 최종 남는 거는 메테인은 사라졌고요. 산소는 1몰 남았고, 그 다음에 CO2 1몰, 물 2몰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거 찾는 거. 이게 바로 양론 계산이에요. 그렇죠? 화학 양론. 어렵진 않죠? 근데 이게 여기다가 이제 기체 파트 배우면 P분 nRT, 또 용해 파트 배우면 몰농도, 이런 개념이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 거긴 한데, 기본 틀은 화학 양론의 기본 틀은 굉장히 심플한 거였었죠.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서 예제, 뭐 질량 관계면서 또 있는데, 질량 관계면서 이거는 일정 성분 법칙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질량비로도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굳이 아까 전에 얘기했죠. 굳이 뭐 개수비랑 질량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냥 뭐 하면 돼요? 기체 반응 법칙 그냥 쓰면 돼요. 그러면, 자, 이런 문제도 현재 메테인 분자가 처음에 0.5몰 있었고, 산소는 필요한 산소, 완전 연소인데 필요한 산소의 질량 먼저 찾아내네요. 그러면 어떻게 찾으면 된댔어요? 자, 0.5몰에다가 곱하기 자신의 개수는 나눠주고 상대 개수는 곱해줘라 하면 얼마 필요해요? 산소는요 2.5몰이 필요하고 있겠죠.
근데 이거를 질량으로 바꿔주려 했으니까 산소의 몰 질량 32를 곱해주면 그 얼마겠어요? 계산기로 좀 두들기면서 해야겠네요. 32 곱하기 2.5 해주면 얘는 80g, 80g의 산소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생성된 CO2. 자, CO2 어떻게 되겠어요? CO2는 자, 얘가 계수가 1대 3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0.5몰에다가 곱하기 자신의 계수는 1, 상대 계수, CO2의 계수는 3 하면은 얼마? 1.5몰. 그리고 CO2는 몰장이 44예요. 그러면 1.5 곱하기 44 해주면 얘는 66g이 얻어진다. 이게 되고요. 자, 마지막 H2. H2는 얼마가 만들어질까요? 계수가 1대 4니까 0.5에다가 곱하기 자신의 수 1 나눠주고, 여기 상대에게, 자, H2의 계수 4를 곱해주면 얼마? 2몰 만들어진다. 이거 2몰 곱하기 물의 몰정은 18g per 몰이에요. 그러면 얘는 몇 그램? 36g이다. 이렇게. 몰수로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부피관계. 부피관계는 역시 몰수비랑 똑같은 거였죠. 그러면 여기 얘가 10L가 반응하기 필요한 산소량은 1대2니까 계수가 얘는 얼마 필요하겠어요? 20L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CO2는 1대1 계수 똑같으니까 10L가 생성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득 백분율. 자, 수득 백분율은 얘는 실제로 실험으로 얻어진 거예요. 이론적으로 얻어지는 양과 비교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위에서 계산된, 자, 이렇게 계산된 이런 값들은 전부 다 이거는 이론치예요. 이론치. 자, 양론 계산을 통해서 구해진 값을 우리는 이론치라 불러요. 그런 다음에 그 이론치와 실제 실험에서 얻어진 값을 비교한 게 수득률, 수득백분율 또는 수득률이라 하면서, 그러면서 이론적 수득량분의 실제 수득량 거기다 곱하기 100%한 게 바로 수득백분율 또는 수득률 또는 일드라 불러요. 일드라 부른다. 자, 그러면서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풀자면서 여기 메테인이 처음에 N2가 2몰 있었고요. 수소는 3몰 있었대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반응하고 최종 남는 거. 이게 양론 계산. 이게 바로 이론치 계산 중이에요. 그러면서 현재 질소 2몰이 모두 반응하려면 수소는 얼마 필요해요? 계수가 1대 3이니까 2 곱하기 3에서 6몰 필요한데 그보다 현재 존재한 양이 작죠. 그러면 여기서는 수소가 1개 시약이고 N2가 과잉 시약이에요. 그러면서 반응한 양 수소 양만큼 모두 반응한다. 3만큼 사라지고요. 그러면 3대 1이었으니까 질소는 1만큼 사라지고요. 여긴 계수 2니까 2만큼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반응 후에는 질소 1몰 남아있고 수소는 사라졌고 암모니아는 2몰 생긴다. 하면서 요 2몰이 이론치. 그러면서 이론치 여기 질량 나왔으니까 또 이것도 이론 질량으로 바꿔주면 17 곱하기 2몰 해서 34g. 이게 이론 수득량, 이론적 수득량. 그러면 최종 일드는 17 곱하기 2분의 실제 얻어진 양은 얼마래요? 17g이 얻어졌대요. 거기다가 곱하기 100% 하면 얘는 얼마? 수득률은 50%다. 이렇게.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바로 수득 백분율. 자, 그러면 화학양론. 뭐 아주 어렵진 않죠. 기본 틀은 심플하다. 겁먹지 말자. 자, 이렇게 해서 화학양론 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균형 맞추기요. 개수 맞추기, 균형 맞추기. 개수 맞추는 미정계수법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산화환원 균형 맞추기.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산화환원 균형 맞추는 산화환원 전기화학 때 배울 거니까 그동안은 미정계수법을 이용하면 돼요. 미정계수법 하면서 얘는 원리는 뭐냐면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치 않는다. 즉 반응물에서의 원자의 종류와 수는 생성물에서의 원자의 종류와 수와 반드시 일치된다. 이게 바로 자 균형 맞추기, 개수 맞추기의 기본 원리고 이거를 이용한 게 바로 또 미정계수법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메테인 분자 이게 이미 다 써져 있어서 개수가 이미 써져 있어서 좀 그런데 자 안 써 있다고 가정하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우선 이거부터 확인하죠. 진짜 좀 전에 제가 말한 대로 종류와 수가 똑같은지. 자, 계수 맞춰져 있는 그 상태에서 탄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4개, 산소 원자 몇 개? 4개. 자, 여기 생성물 계수 맞춰져 있는 거에서 볼게요. 탄소 원자 여기 있는 거 하나, 수소 원자 여기 있는 거 4개, 산소 여기서 2개, 여기서 또 2개에서 4개. 진짜 똑같죠? 자, 이렇게 똑같게 되도록 계수를 찾는 거 우리는 미정계수법이라 불러요. 자, 그러면서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냐면 우선 자, 여기 반응시에 나와 있는 것들 중 원자의 개수와 종류가 제일 많은 걸 찾으세요. 그럼 여기 첫 번째 얘가 제일 많죠.
그럼 얘가 우선 1이라 가정해요. 계수 1이라 가정. 그러면 탄소 원자 몇 개 있어요? 지금 여기에 2개 있죠? 그렇죠? 여기에만 둘 있죠? 그러면 생성물 쪽에도 탄소 원자 2개 있어야 되니까 여기 CO2. 여기 몇 개 된다? 2개이어야 탄소 원자 2개가 딱 똑같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CO, 여기 1, 여기 2,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수소원자는 여기에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만 있고 하면서 여기는 계수를 이미 알아요. 1이라 가정해 놓은 거. 그러면서 수소원자 몇 개요? 6개죠. 그러면 1위로 넘어가서 H2O 몇 개면 되겠어요? 얘는 3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산소 O2를 제외한 나머진 계수를 다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면서 여기 생성물 쪽에는 산소 개수가 확정됐네요. 몇 개인가요? 여기 2개에서 계수 2니까 4개,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3, 1 곱하기 3 하면 3개. 그러면 총 몇 개? 7개. 그러면 왼쪽에서도 7개 있어야 된다 하면서 한 개는 이미 여기 있네요. 그러면 O2로 몇 개? 6개면 돼요. 그러려면 개수 뭐면 되겠어요? 요거 개수는 3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정수 1대 3대 2대 3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자, 정수로 나왔으니까 이게 개수 확정이요. 근데 만약 이렇게 찾았더니 뭐 2분의 7 이런 식으로 분수가 나오면 정수화 시켜야 돼요. 정수화 시킨 게 개수였죠. 그리고 그 개수는 최소 공배수로요. 그러니까 즉 2, 6, 4, 6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정수여야 되고 그다음에 또 최소 공배수여야 된다라는 거. 아이고. 개수 찾은 것도 지워버렸네. 자, 이런 식으로 개수를 찾는 거였죠. 자, 그러면 아래 것도 한번 해볼까요? 아래 거. 여기서는 가장, 자, 원자의 개수나 원자의 종류가 제일 많은 게 누구예요? 요 암모니아. 얘가 제일 많죠. 그러면서 얘가 우선 한 개 있다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H 원자 몇 개? 한 개. 그 다음에 반응물 쪽에 H는, 질소 원자 한 개. 그 다음에 반응물 쪽에 질소가 여기에만 있으면서, 그러면서 한 개가 돼야 돼요. 한 개. 그러려면 여기 앞에 개수가 2분의 1 있어야. 그래야 질소 원자 한 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소 원자 몇 개요? 수소 원자 3개. 그러면 H2는 얼마 있어야 될까요? 2분의 3이 있어야 최종 수소 원자 3개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좀 전에 한번 얘기한 대로, 자, 정수가 아니죠? 그러면 정수화 시킨다면서 2를 곱하면 최종 반응식은 N2 하나와 3개 H2가 반응하면 2개 암모니아 만들어진다. 이게 균형 맞추기 끝난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가장 복잡한 게 누구예요? 자, 가장 원자의 종류 수가 제일 많은 게 누구예요? 얘죠? 이걸 우리는 가장 복잡한 물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가장 복잡한 게 이거다면서 얘를 1이라 잡으면 탄소가 하나, 2개. 그 다음에 왼쪽에는 탄소가 6개만. 그러면서 이거 2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수소는 셋 하나면 4개. 그럼 H2는 몇 개? 2개이면 되고요. 산소가 몇 개? 하나, 2개니까 O2는 그냥 1. 끝났죠? 자, 마지막 거는, 자, 요게 원자의 종류와 수가 제일 많은 거죠. 그러면서 MgCl2가 하나 있다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그네슘 하나, 여기도 마그네슘 하나, 1 되고요. 그러면 Cl 2개니까 HCl, 여기 몇 개 있어야겠어요? 2개 있어야겠죠. 그러면 H2, 2개 딱 맞네요. 그러면 끝, 1이면 되더라 하면서, 자, 균형 맞추기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장 이론 개념들 쭉 이렇게 살펴봤어요. 뭐 실질적으로는 앞 내용보다 양론 부분과 균형 맞추기가 가장 핵심인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해봤고, 그 다음에 개념 체크 문제는, 자, 가로 채우기 답답형이기 때문에, 자, 1장에서는 자, 답이 맨 끝에 다 있으니까, 자,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풀어보세요. 막히는 건 저한테 질문하도록 하고, 자, V는 생략할게요. 자, 수고했어요.